안녕하십니까. 합격신화 국어 양철식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철고등학교 내신 대비 겸 고전시가 박일로의 누앙사 작품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쿵명강이라는 교재도 있고 문학비책 많죠. 예, 일단 그 교재는 지문이 상당히 많으니까 참조하셔서 보시고요. 오늘은 그 문제풀이는 없고요. 강독 중심 강의가 중심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핵심 화제를 잠깐 보도록 합니다. 일단 조선 후기 가사라는 점이 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사음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연속체로 되어 있죠. 3, 4조, 4, 4조의 음수율과 사음보라는 음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운문적 성격과 더불어서 상당히 서사적인 산문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또 중요한 점이요. 요즘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삼인곡, 송민곡과 더불어서 이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조선 전기 가사와 조선 후기 가사의 특성을 묻는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가사인데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 전기 가사는 대체로 관념적이죠. 예, 또 추상적입니다. 자,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이외에 두 번째요. 이 전기 가사들이 되게 운문적 속성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정적이고요. 서정성이 상당히 많이 강한데 후기로 와서도 산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사적인 경향이 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운문적 속성은 이게 더 강하고요. 산문적 속성이 이게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장형화되죠. 좀 더 길어지고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 얘기가 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카메라를 좀 옮겼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직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진왜란에 참석했다 돌아오니 어떻습니까? 노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작품 해제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자, 이게 어디입니까? 경기도 용진에서 벼슬에 물러나서 생활할 때 하문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생활의 처지를 물었더니 그때 답변한 작품이고 은일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은일가사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은일가사. 은일이 무슨 숨어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숨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낙향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되게 은일가사들의 특성이 이제 강호 한정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강호 한정보다는 한가롭지 않아요, 전혀.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직후의 어떤 가난한 일상, 누왕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다시피 누추한 거리, 누추한 생활상을 직접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죠. 주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비의 공공한 삶, 이게 드러나죠. 예, 이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직접, 물론 당연히 가사니까 3, 4조 사음보 연속체입니다. 작품을 읽어가면서 독해 중심으로 가도록 해서 길면 또 싫어하시니까 빨리빨리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고 우활할산. 자, 여기서 어리고란 말은 의미 이동이 되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어리석고 이런 뜻이죠. 어리석고. 오늘은 바로 하기 때문에 필기를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우활하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은 인의 우위 더한이 없다. 더한 사람이 없다. 내가 제일 세상 물정을 모르다. 그 다음에 나는 어리석고 세상 물정.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죠. 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저 뒤에서 사실은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당히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집에 나중에 소 한번 빌려줄게 했던 사람 집에 찾아갔으나 소를 빌려주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옆집 사람이 이미 빌려주기로 했다. 이미 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옆집 사람 빌려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좀 더 갑니다. 길, 흉, 화복. 인생사죠. 길한 일, 흉한 일, 재앙과 복된 일. 인생사입니다. 이런 인생사를 어디에 맡겨뒀다고요? 하늘기 붙여두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운명론이죠. 자신의 인생사를 어디에? 하늘에 붙여뒀다라는 운명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누왕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속에. 자, 누왕은 뭐예요? 누추한 거리 이런 뜻입니다. 누추한 곳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누추한 곳에
깊은 초막, 뭐 초가집 이 정도 될까요?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속에, 자, 풍조우속 끊어주세요. 4자짜리입니다. 아침바람, 저녁비 이런 뜻이요. 날씨가 흐리네요. 아침바람, 저녁비에 썩은 집, 이건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가 뭐가 되면 섭비, 땔감, 서푼 땔감이라는 뜻이야.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푸라기가 상당히 물기가 축축한 상태예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축축한 상태면 연기가 많죠. 그래서 소호밥, 다돛죽, 적은 양의 식사죠. 적은 양의 식량에 어떻다는 겁니까? 연기만 하도하샤, 많기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참한 현실이 잘 드러납니다. 상당히 가난하죠. 예. 모든 걸 운명에 맡겨두고, 자, 어쨌든 간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밥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썩은 지푸라기밖에 없어, 그나마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땔감이 되다 보니까 연기가 많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함흥 이덕형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산돋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설대인 숭늉의 빈배 쇠길 뿐이다. 빈배를 속이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식사를 먹고도 배부르다.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애 이러하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가난한 상태 아닙니까? 생애가 가난하다 하나 장부의 뜻을 옮길런가 서리법이죠. 옮길 수 있단 말이 없단 말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리 가난하지만 뜻을 옮길 수는 없어. 이런 얘기죠.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자, 안빈일념을 끊어주세요.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살겠다는 한 가지 마음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의 뭐야? 순리대로 이런 뜻입니다. 순리대로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어긋나다 이런 뜻입니다. 어긋나다. 자,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려고 했으나 날이 갈수록 어긋나는구나. 자, 이 어긋난다의 결정적 원인은 뭡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안빈일념이란 이상적 가치와 그 다음에 현실의 가치가 어때요?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가난,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말로 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인간사의 길한 일, 흉한 일, 재앙과 복된 일을 하늘에게 붙여두고 누추한 곳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아침바람과 저녁 비에 썩은 지푸라기를 땔감 삼아서 하다 보니까 적은 양의 식사에도 연기만 많구나. 덜 익은 숭늉의 빈배를 속일 수밖에 없다. 생활이 이렇다고 하지만 장부의 뜻을 옮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빈일념 가난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을 적을 만큼 품고 있지만 순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어긋나는구나. 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의하며, 자, 가을은 풍족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부족한데 봄이라고 유여, 있을 유자, 남을 여자, 남음이 있겠느냐? 남음이 없다네요. 유여하며 남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이 부족하니 봄이라 남겠으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겨시랴. 서리법이라 볼 수 있고요. 대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을날도 풍족하지 못한데 봄은 되게 보릿고개, 춘궁기란 말을 쓰죠. 춘궁기에는 더 심각하죠. 거기다가 주머니 속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담을 만한 병은 뭐가 담겨있겠니?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자, 가난한 게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기한이, 자, 이 기한은 뭐야? 혹시 기한안민 이런 말 들어봤죠? 기자 배고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잔 춥다. 배고픔과 추위 이런 정도예요.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한데요. 절신 뭐예요? 끊을 절자 몸신자. 몸을 끊는다고 한다고 해도 일단심을 잊을란가 또 한 번에 서리법 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심은 일편단심. 이 단자가 불굴단자인데요. 붉은 마음은 되게 충성심 이런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충성심을 잊을 수 있겠느냐? 분이망신하여. 자, 이 분이망신은요. 자, 이거 보시면 의로울 의자죠. 의로움의 분에서 내 몸을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되게 술목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들은 네 자 나오면 두 자씩 끊고요. 뒤끝부터 앞으로 넘어가면 의로움의 분에 자기 몸을 잊어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하지만 의롭게 살기 위한 마음이 더 커져서
죽어야 말려 여겨. 죽고야 말겠다고 여겨. 죽고다 다짐이죠. 죽겠다는 다짐으로 우탁우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우탁우랑은 뭐예요? 배낭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용하는 배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낭자 있네요. 그죠? 배낭에다 줌줌이 모았다, 뭐 약식 같은 걸 막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 참석하려는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에 발발하자 자신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충성심 때문에 이 임진왜란에 자기의 몸을 보살피기보다는 나라의 위험을 막고자 직접 양식을 넣고 참석했다고. 병가오제에 전쟁이죠. 전쟁 오제는 뭐 5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5년에 감사심, 감히, 이건 좀 다르네요. 죽을 마음, 이런 뜻입니다. 감히 죽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이시섭표. 자, 이게 전쟁의 비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라 보여집니다. 끊어볼게요. 시체를 밟다, 이런 뜻이야. 이 이자가 밟을 이자입니다. 혈섭,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야? 섭은, 이게 피를 밟다. 피를 건너다, 이런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시체를 밟고, 응? 피를 건너. 이게 뭐야? 전쟁의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얘기예요?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입니다. 이 부분부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어디 참석했던 얘기입니까?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백전을 지내고 몇백전 싸움에 참석했던가?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가을이 부족하니 봄이나 유효하며 주머니 비었거니 병이나 담겨시랴. 자,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나 남는 게 있겠으며 주머니 비었는데 병에 어떤 음식이 담겨 있겠니? 가난한 인생이 천지에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자, 배고픔과 추위가 내 몸을 끊는다고 해도 자, 한 가지 충성스러운 마음은 잊을 수 있겠는가? 의로움에 분해서 내 몸을 잊고 죽고야 말겠다고 여겨 배낭에다가 줌줌이 한 줌 한 줌 모아 넣어서 전쟁 5년에 감히 죽겠다는 마음을 가져 있어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서 몇백전을 지냈던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 구분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과거 얘기냐 현재 얘기냐 이런 것도 잘 구별해 주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많습니까? 한자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 문인이 아니죠. 원래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이 여가 있어. 자, 일신 뭐야? 내 한 몸이 여가, 여유, 이런 뜻이죠. 내 몸이 여유가 있어서 일가를 돌아보랴 서리법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집안을 돌아보겠느냐. 자, 전쟁에 참석한 놈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내 집안을 돌보겠느냐. 자, 집안을 못 돌봤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로장수, 노비죠. 노비. 어떤 노비입니까? 장수, 수염이 긴. 그죠? 수염이 긴, 늙은 노비겠죠.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누구하고요? 노비와 주인의 신분관계를 잊었다. 무슨 얘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죠? 노비와 주인 간의 신분을 잊었다. 있다는 거죠.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석했다가 돌아왔더니 노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주인도 없는데 무슨 농사 지을 것이 있으며, 예. 그리고 전쟁인데 뭐 있겠어요, 이게. 고요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무슨 얘기야? 끊어볼까요? 이게 나여자입니다. 나. 여자는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알리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알립니다. 뭘 알리면? 봄이 미친 것을. 이렇게 마언이 봄이 왔고 16. 뭐 신을 뿌릴값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노비 같다고요? 어쨌든 고요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서리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얘들이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주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나가 있다면 정상적 상태면 얘한테 뭡니까? 고요충급해야죠. 마님 봄이 왔구만 슉 이상하네요. 왔구만 육 씨를 뿌리값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당문노인달 눌다랴 물을 남고 다려라면 누구에게란 뜻이에요. 경당 끊어보세요. 박갈경자 마땅히 박갈일을 마땅히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노비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비한테. 그죠? 그래 이제 밭을 갈아야 할 때인 것이냐 물어야 되는 거다. 근데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물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노비가 없어 지금. 즉 농사의 주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농사의 주체가 도망가 버린 상태야. 그죠? 궁경가색이 내분인가 알리로다. 자, 궁경가색은 한마디로 할게요. 밭을 몸소 갈아야 된답니다. 이 밭갈경자를 했죠. 자기가 친히 사대부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게 내 분수인지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비 없으면 내가 직접 지어야지. 뭐 한다고요? 직접 농사를 짓다. 이것이 내 분수인지를 이제 알겠다. 신약영수와 농사경을 천타하리하옵건 말은 무슨 얘기야? 신약영수, 농사경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밭가는 늙은이 또는 농사 짓는 늙은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농사 짓는 늙은이를 경홍했을까? 밭가는 노인을 천타하리옵건은 천하다고 할 이가 없군 사람이죠. 할 사람이 없지만은 당연히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천한 일은 아니야. 아무려 갈고전들 언에 소로 갈로 소가 있어 없어? 없어. 소가 없어서 어떡하니? 여기까지는요.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전쟁에 참석해서 돌아왔더니 자기가 직접 궁경가색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될 처지가 됐죠. 노비가 없어졌어. 자, 그런데 갈고 싶지만 농사를 하고 싶지만 소가 없어서 밭을 갈 수 없으니 농사 짓기가 어렵네. 뭐 이런 정도 되겠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한계태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제. 자, 직역해 보시면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태요. 가뭄이 태심, 극심해서 시절이 농사 지을 시절이요. 농사 지을 시절이 다 늦었을 때 서주 높은 논에 서쪽 높은 두둑 논에 잠깐 갠 열비 자 여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그 중에 여다 또는 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활용된 데 있죠. 여고 년이 열비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다 또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 가다의 의미요. 지나가는 비 이런 뜻이죠. 지나가는 비에 이제 물이 없어서 문제였는데요. 지나가는 비가 왔으면 소나기 왔겠죠. 도상 무원수를 반만간 대어두고 도상 뭐예요? 길 위에 있는 무원수. 자, 뭐가 없다니 근원이 없는 물. 이거 뭐예요? 이거겠죠. 근원이 없는 물을 열비를 반만간 대어도 농사 짓기 위해서 모아놨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농사 지을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물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뭐가 없어요? 한기, 즉 다시 말하면 가뭄이 극심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비가 왔어. 그래서 소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엄섬이란 말을 보세요. 소한적 주마면 소 한 번 주마, 소 한 번 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인사치레 정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한테 정말로 내가 소를 빌려주겠다는 의도성이 아니죠. 지나가다가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정도예요.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해? 친절호라 덕인 집. 그리고 난 친절하다고 생각했 엄성이한 말을 친절하다고 여겼던 얘기예요. 세상 무조건 모르는 거죠, 얘가. 어리석은 거죠. 집에 그래서 달 없은 황혼의 허이허이자 의태어 나옵니다. 자, 이 의태어는 뭐가 반영된 겁니까? 기대감이야. 야, 이제 소 빌릴 수 있다,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막 뛰어간 거죠. 자, 여기는 뭐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네, 기대감에 차서간 겁니다. 자, 막상 이제 이 달 없는 황혼을 간 이유는요. 그래도 사대부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옆집에 소 빌리는 걸 누구한테 보여주기는 좀 싫었던 모양이죠. 체면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체면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과 또 한편 실용적인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좀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달 없은 황혼에 허이허이 달아가서 쿠디 다부던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큰 기치 아하미를 양고토록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아하미. 뛰어가긴 했어요, 일단. 근데 문을 열고 뭐 이렇게 할 그 상황이 아니니까 밖에서 그봐 이느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바로 미시오 이러면 안에서 그 주인네 있나? 뭐 이렇게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기침이 아미를 양고토록 한다는 것은 바로 체면의 형태예요.
체면을 지키기. 반면에 허이허이 달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용적인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특히 이 의태어는요, 저 뒤에 내려가면요, 또 다른 의태어, 슬피슬피라는 의태어가 나오는데, 정반대되는 어떤 화자의 내면감이 의태어로 잘 드러납니다. 자, 굳게 닫혀있는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큰 기치 아미를 양곳도록 한 후에, 자, 이 다음부터가 뭡니까? 대화죠. 자, 문제 출제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 중에 이런 대화 형식이 되어 있는 게 몇몇 개 등장하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송민국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덱들의 동난지우라는 사설시조 기억납니까? 예, 이 사설시조도 어떻습니까? 저장사에 이렇게 대화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주홍설도 돼요?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형식상으로 구성상 묻고 답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죠. 자, 어와 기니 신고. 자,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소집 주인이. 그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염치 없삼냐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염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초경도 거인데 기어째어 계신고 소집 주인이요. 자, 밤도 노는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연년에 일하기 구차한 줄 알죠. 매년 이렇게 말하기 참 구차한 줄 알지만 소업승 군가의 해염 뭐요? 생각 또는 걱정 이런 뜻이에요.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까지 소빌리로 가서 뭐합니까? 소빌려 주세요라는 얘기는 직접 못해요. 소 없는 집에 걱정이 많아 왔어요. 그냥 이런 얘기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입니까? 상당히 우회적 말하기를 하고 있다. 우회적 말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하기 기법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여기까지는 자,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소나기가 내렸어. 그래서 농사 지을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소 빌리로 갔는데 사실은 자기는 소 한번 빌려주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허이 달라가는 이때는 자, 조선 후기에 이제 이 사대부들의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 아닐까요? 체면을 따지기는 해야겠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내면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화체가 나타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공안이나 값이나 좀 공짜로나 값을 매겨서라도 줬으면 좋겠다만 다만 어젯밤에 건넨 집 저 사람이 목붉은 쑥이치 쑥공을 옥지업게 구워내고 옥지업게면 기름지게 이런 뜻입니다. 자, 구슬옥자 썼죠? 기름이 뽀글뽀글 올라오게 맛있게 구워서 간 익은 삼해주 술이죠? 술입니다. 술을 취토록 권하거든 뇌물 먹였네 그죠? 이런 은혜 어이 아니 갚을런고 내일로 줌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자, 언약 뭐야? 약속이죠? 말 약속을 이미 해버렸거든. 시략이 시험의 약속을 어기다 이런 뜻이죠. 실자는 이를 실자고 약속을 잃다. 미편 편리하지가 않으니 사설 말하기가 어렵다. 이 사람도 상당히 돌려서 얘기합니다. 자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죠. 주변 사람이 와서 이미 빌려가고 약속을 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빌려주기 어렵다. 실 정말 뭐 정도 되나요? 정말 그러면 설마 어떡하겠니? 헌먼덕 숙이 쓰고 자 보세요. 숙여 쓴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 모자죠. 헌먼덕을 숙여서 쓰고 측 없은 집신 알죠? 뒤축이 없다는 거죠. 뒤축이 다 따라 빠진 집신을 설피설피 나왔네요. 의태어죠? 어때요? 이때는 좌절감이 잘 드러납니다. 상당히 절망감과 좌절감이 드러나죠. 물론 나오니 풍채 적은 형용. 자, 이거 문제 출제할 수도 있는 사람 있어요. 풍채 적은 형용이라는 말을 봤을 때 자, 이걸 만약 영국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캐스팅할 때 신체가 작은 사람을 해야 됩니다. 개에 지칠 뿐이려다. 자, 이 개는 어때요? 화자의 심리, 절망감을 어떻게 해요? 고조시키는 거죠. 화자의 심리를 고조시키는 거죠. 좀 더 슬프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 빌리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 빌리지 못한 채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집에 가봐도 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실에, 자, 이 와실은 직역하면 달팽이 집이란 얘기인데요. 의역하면 뭐예요? 좁은 집 이런 뜻이에요. 달팽이 집 같은 좁은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서리법 잠이 온단 말이야 안 온단 말이야. 안 온다 이 말이고요. 북창에 벽에 앉아 새벽입니다. 북쪽 창문에 비스듬히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성은 자 대성이 뭐라고요? 객관적 상관물이요. 자 객관적 상관물인데 왜 그렇다고요? 이내 한을 도둔하다 직접 얘기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한을 더 심화시키는구나. 이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이 더 울적해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 오디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등치가 큰 새라고 그러는데 대성은 이내 한을 도둔하다. 종조 추창 끊어볼게요. 자 아침이 마칠 때까지 추창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슬퍼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왜 슬퍼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니까 즐기는 농가가 흥없이 들리는 얘들은 즐거워서 어이야 디야 모르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지만 나는 흥없이 들리겠지 당연히 처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직접 나오네요. 세상 모르는 한숨 뭐야? 세상 물정 모르는 이게 바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자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운 저 소비 농기구입니다. 볕보님이 이 소비에 달려있는 칼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잘 긁어낼 수 있는. 좋아 보이지만, 농기구 상당히 잘 관리되어 있지만,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익해 가려면, 왜? 워낙 좋다 보니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겠다마는 허당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고요. 쓸데없다. 왜 쓸데없습니까? 소 없으면, 이 소비라는 것은 어때요? 사자성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되죠. 그래서 허당반벽 빈 집 벽의 반쯤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예. 우리 돌아봤더니 예, 소를 빌리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 농사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소비가 걸려 있는데 참 밭을 잘 갈 수도 있겠다만 저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충경도 거의 다 충경 봄 밭갈이 밭갈경자요. 밭갈경자. 봄 밭갈이도 거의 그다 끝나버렸어. 그렇죠. 이제 시기도 다 늦어버렸기 때문에 봄과 밭갈이도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농기구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후리쳐 던져자. 약간 절망감, 뭐 자포자기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와갑니다. 이제 강호의 꿈을 꾸은 지도 오래러니. 자, 자연이죠. 이게 대유법이라 보시면 돼요. 대유법이죠. 자연이고요. 대유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출제합니다. 절명시란 작품이 또 우리 시험 범위예요. 절명시에 보면 대유법이 하나 나와. 무궁화 이 나라도 이렇게 됐죠. 무궁화 이 나라는 이제 끝나버렸다. 이게 대유법이죠. 됐습니까? 문제 프린트에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줄 거 넣고요. 기억과 동일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을 나시에서 찾아낸 식으로 나오죠. 강호의 꿈을 꾸은 지도 오래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꿈이 꾸린 지도 오랜데 구복이 위로하여 이건 뭐야? 현실적 상태입니다. 현실은 어떤 거예요? 입과 배죠. 입과 배가 누추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집어 잊어도다. 잊고 살았구나. 자, 현실적 문제 때문에 뭐야?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버린 상태로 살아왔구나라는 약간의 반성도 들어가 있죠. 천피교관제 녹족도 하도할시야. 자, 저기 피자죠. 저기 피자.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기나라를 바라보니.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요. 기나라를 직접 바라본 건 아니고요. 물가를 바라보니 이 정도 되겠네.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푸른 대나무도 하도할시야. 무슨 뜻이요? 하도할시야? 하다. 여기서는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많기도 많구나.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 그냥 부른 겁니다. 추상적 대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특정이 인물이 아니에요.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대나무로 낚싯대를 만들었겠죠. 이런 건 난 잘 몰라요. 꺼주세요. 낚대 하나 빌려서라. 노화 깊은 곳에 갈대죠. 갈대 깊은 곳에 명월청풍보치대 자연친화 그죠? 자, 저 앞에서 말했던 강호의 꿈 이게 뭐예요? 이런 거겠죠. 명월청풍의 친구가 되어서
님자 없음 풍물강산 절로절로 늙으리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 살겠다. 뭐 안빈낙도 하면 살겠다. 뭐 이런 얘기죠. 무심한 백구야. 자, 백구 흰 갈매기 자연물 자연이죠. 예. 욕심 없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욕심 없는 흰 갈매기야. 오라 하며 말라 하겠느냐. 다툴이 없을 산 다문인가 너기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툴 일이 없는 건 다만 너밖에 없다. 이거는요. 뒤집어 생각하면 너 말고는 다 다툼이 많다. 이게 뭐예요? 속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세는 뭐예요? 뭐가 많다는 얘기야? 아까 봤다시피 소도 안 빌려주고요. 다툼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너는 너와는 다툼이 없겠구나. 다시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소 빌리지 못해서 현실적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잊었던 자신의 강호의 꿈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 꿈을 다시 실현하겠다. 이해가죠? 가난하지만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자연관계에 늙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무장한 이 몸에 무슨 쥐치. 자, 무장한이란 말은요.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쥐치. 뜻과 향기. 보잘것없는 내가 무슨 뜻과 향기가 있겠냐마는 두세 일억 반론을 다 무교가 뭐야? 묵혀 이런 뜻이잖아. 묵혀.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죠.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그대로요. 굶다죠. 굶다. 분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굶다.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려라. 남의 것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 빈천 슬이 싫다 이런 뜻이죠. 싫게 여겨 손을 해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다고 물러가겠니? 안 가요. 남의 북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오랴 이리와 한다고 오겠냐 이러면 대꾸 되잖아요. 상당수 대꾸와 뭐 보시면 서리법 뭐 이런 것들 대유법 많이 나옵니다. 나오겠냐 이것도 서리법이죠. 나오랴 서리 의문형인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무형이 뭐예요? 운명. 인간 어느 일이 운명 바깥에 삼기다. 생겼겠느냐? 있겠느냐? 생기다. 다 운명 안에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뭘 강조하면 운명론적인 사고가 드러나죠. 비니무원 이 글의 주제 아닐까요? 자, 끌어볼까요? 여기 이름 뭐라고요? 그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난하나 뭐요? 원망함이 없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 하지만은 내 생활에 이러하되 생활이 이러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얘기죠. 서러운 뜻은 없다. 나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비니무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서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비니무원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에 단사표현 가난을 나타내죠. 가난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난하지만 이도 좋기 너기노라. 가난을 만족해 한다. 안분지족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게 드러나죠. 안빈낙도 뭐 이런 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평생의 한뜻이 온포가 뭐예요? 따뜻함과 포식 많이 먹는 거예요. 포식이라고 그냥 쓸게요. 포식하는 걸 업노해라.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 내가 지향하는 건 뭐야? 충효, 태평천하에 충효하고 화형제하고 신붕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유교적 삶의 가치관을,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며 살겠다. 왜다, 그렇대다, 잘못되다. 하리, 사람, 왜다 할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태평천하에서 충효를 일삼고 화형제하고 신붕하는 것을 내가 지향하는 삶의 어떤 지향, 가치관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남겠느냐 삼긴 대로 살렸노라. 내가 생활이 주어진 대로 살겠다. 다시 한번 뭐예요? 안분지족적인 삶의 태도가 주어진 대로 살겠다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작품 강독은 끝났습니다. 들었던 분도 한 번 더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줄인다면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후기 가사의 특성. 수상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사실적이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산문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이 작품이 또 한자어가 상당히 많더라. 그 다음에 대화 형식의
구성도 있더라. 표현상으로 보면 서리법과 뭐 대꾸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번히 많이 등장하더라.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시간 순서,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잠깐 나옵니까? 예, 임진왜란에 참석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가치관이죠. 이 사람은 운명론적 사고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충효와 같은 이제 뭐죠? 예, 유교적 가치관을 또 지향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도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잘자잘한 것 같고 내신 문제는 아시다시피 크고 큼직한 것은 모의고사에서 되게 나오는데 자잘자잘한 것까지 다 나오니까 낱말 뜻까지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길지만 여기까지 일단 하죠. 문제풀이는요 오프라인에서 봬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일로의 누앙사였습니다.